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와닿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자식이라는 존재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느끼기 마련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혹은 어느 순간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겪게 되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 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혹은 아들은 왜 연락 한 통 없이 바쁠까? 등등.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조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부터 꺼내볼게요. 자식에게 기대한다.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사실 기대한다는 건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 자식들을 키우면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의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건 사람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삶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자녀들도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젊은 시절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셔도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기도 했고 좀 멀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분명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나요?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바쁜 일상과 사회적 역할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왜 나를 챙겨주지 않지? 라고 서운해할 때 한편으로는 자식 입장에서 버겁고 빠듯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너무 기대를 크게 하면 실망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내가 아프면 자식이 달려와서 병간호도 해주고 일주일 내내 내 곁을 지켜줄 거야 하고 믿었다면 막상 자식이 하루 이틀만 얼굴을 비추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할 때 실망감이 배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가버려? 혹은 더 있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깊어지는 거죠.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이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강하죠. 부모 은혜는 바다와 같다는 말도 있고 자식은 철저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현실과 어긋날 때 실망과 상처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말의 숨은 의미는 부모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이 다 성장하여 집을 떠나거나 혹은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순간 공허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다면 자녀가 떠난 뒤에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마음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분명 좋아하는 취미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라고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녀들에게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되고 기대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도 좋으니 자식의 일상에 내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게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도 공유하며 서로 의지하는 이상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그럴 순 없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하겠죠. 네 번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자녀와의 관계를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보며 기뻐할 뿐이다. 굳이 내가 뭔가를 강요하거나 도움을 바라거나 내가 내 곁을 꼭 지켜주길 바라는 건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자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모님이 성숙하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꾸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애 낳을 거냐, 왜 연락이 없냐 등의 압박을 주면 자녀는 불편하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너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내가 좋으면 난 좋아라고 진정성 있게 말해주면 의외로 자녀가 먼저 부모님을 찾고 훨씬 더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을 해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포기나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존중이고 열린 마음이에요. 자식의 독립적 삶을 존중할 수 있게 되면 그 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이렇게 말은 쉽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혼자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보고 약을 타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자식들은 제대로 모를 수 있죠. 엄마 바빠서 못 가는데 전화 좀 자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서운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로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건강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또 당연히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자녀를 붙잡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의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리 대비하고 주변에 내 편이 되어줄 이웃, 친구, 지역 커뮤니티, 복지 서비스 등을 찾아놓기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 인생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순간이 가장 많습니다. 자녀가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도 24시간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줄 순 없어요. 더욱이 자녀 역시 자신의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를 찾고 일상을 즐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의 작은 독서 모임이나 가벼운 운동 모임, 평생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심지어 요즘은 시니어 전용 SNS 커뮤니티까지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즐거움과 관계를 만들 수 있죠. 또한 건강을 챙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녀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동네 가까운 병원을 알아두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단한 예약 시스템도 익히고 때로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해주면 좋겠지.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대하지 않을수록 자녀가 베풀어주는 작은 관심도 더 크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왜 전화 안 해? 하고 야단치고 서운해하다 보면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연락도 별로 달갑지 않고 더 화만 나죠. 그런데 원래 얘가 바쁠 텐데 그동안 연락이 없을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어느 날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와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며 물어볼 때 그게 또 얼마나 반가울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기대치를 낮추는 게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자꾸 서운하다 하면 스스로가 더욱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니까요. 그리고 자녀에게 나의 입장을 솔직하게, 그러나 강요 없이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바라는 건 매일매일 보살펴 주길 원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병원에 갈 때나 몸이 힘들 때 내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거든. 이런 식으로 내 욕구를 분명히 전하되, 넌 당연히 이걸 해야 돼. 식으로 말하진 않는 거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도 엄마가 이 정도의 관심이 필요하구나를 인지하고 조율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도 자녀 쪽에서 도통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도 우리가 낙담하기보단 그래, 저 아이도 자기 삶이 너무 힘든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스스로에게도 건강합니다. 너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말고 언제든 자녀가 도움을 청하면 들어줄 수 있도록 여유롭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자녀에게만 기대고 살았던 세월에 대한 진솔한 반성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녀에게 헌신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녀도 우리 부모는 내 의견은 늘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했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이득을 본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어떤 상처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자녀와 터놓고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나가면 관계가 한층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는 결국 나 자신을 더 많이 믿고 스스로 더 소중히 여기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자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식이 조금 더 시간을 내주면 좋고 연락을 자주 해주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이 우리에게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잘 몰라서 자녀에게 상처 줬던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녀가 마음에 벽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인지하고 늦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솔직하게 사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미안하다. 난 너에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도 살다 보니 실수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때로는 자녀가 마음을 열고 훨씬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가면 결국 남은 세월이 훨씬 편해지겠죠.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을 조금만 줄이고 내 삶을 즐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서면 의외로 자녀도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인연이나 즐거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한 번뿐이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흐른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이 나를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의 굴레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노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때론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현실적이라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그래, 너무 자식에게만 집착하지 말고 나 자신의 삶도 가꾸면서 자녀와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지내야겠다라는 다짐을 조금이라도 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크고 나 자신의 삶도 더욱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멋지게 채워나가시길 응원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돌보는 힘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